이번 영상은 최신 상담이론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으로 현대 심리치료의 가장 혁신적인 접근법 중 하나인 변증법적 행동치료, 즉 DBT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DBT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 기법이 아니라 내담자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치료 철학이에요.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치료법이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 DBT의 철학적 깊이부터 실제 임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까지 그 전체적인 지도를 명확하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DBT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DBT는 마샤 리네안 박사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개발한 치료법입니다. 리네안 박사는 임상 현장에서 흥미로운 딜레마를 발견했어요. 만성적인 자살 충동과 자해 행동을 보이는 내담자들에게 전통적인 CBT를 적용하면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행동을 수정하세요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담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신은 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치료 관계 자체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리네안 박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용이 먼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선불교의 마음챙김 명상 전통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수용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효과적인 삶을 위해 함께 변화를 시도해봅시다라는 메시지죠. 이것이 바로 DBT가 CBT의 제3의 물결로 불리는 이유이고, 현재는 다양한 정서 조절 장애의 효과적인 증거 기반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DBT를 이해하려면 그 이름의 핵심인 변증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들려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인 개념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을 치료에 적용한 건데 3가지 핵심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상호 연관성. 즉, 내담자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스템적 관점이에요. 생각, 감정, 행동, 환경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둘째, 대극성. 즉, 모든 현상에는 반대되는 측면이 공존합니다. 내담자 안에는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해요. DBT는 이 모순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셋째, 변화. 즉, 정과 반의 갈등은 정적인 게 아니라 합이라는 새로운 상태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DBT에서 변증법이란 내담자의 모순된 마음을 통합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A도 맞고 B도 맞다. 그러니 우리 제3의 길을 찾아보자라는 유연하고 지혜로운 사고방식이죠. 그렇다면 DBT는 심리적 문제,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가 왜 발생한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생물사회학적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아주 명확한 공식을 제시해요. 심리적 문제는 생물학적 취약성과 무효화 환경이 합쳐져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취약성이란 타고난 정서 조절 시스템의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정서적 피부가 얇은 것처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감정의 강도가 매우 높으며 한번 흥분하면 기저선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무효화 환경에서 자란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그게 뭐가 힘들어? 넌 너무 예민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라고 반응하는 환경이죠.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부인당한 아이는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둘째, 극단적인 방식으로만 표현해야 주변에서 반응해준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죠.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변증법적 딜레마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내담자들의 특징적 양극단 패턴입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하면서도 스스로를 무효화하고 겉으로는 유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 DBT는 수용과 변화의 정교한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DBT의 심장과도 같은 원리예요. 전통적인 치료법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었어요. CBT는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당신의 역기능적 사고를 수정하세요 라고 하면 내담자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죠. 반대로 인본주의 치료는 수용만 강조해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위험한 행동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DBT는 이 둘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치료자는 마치 춤을 추듯이 이 둘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야 해요.
수용 전략은 마음 챙김과 고통 감내 기술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핵심 방법이 바로 타당화입니다. 동시에 변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 효율성 기술을 통해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배워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 균형이 잘 맞춰질 때 내담자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면서도 변화를 향한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DBT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타당화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임상 현장에서 마법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기술이에요. 먼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타당화는 동의가 아닙니다. 내담자가 자해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자해해도 괜찮아요 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라고 그 마음의 맥락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타당화는 내담자의 정서적 각성을 낮추고 치료 관계를 강화하며 역설적으로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수용 전략입니다. 리네아는 타당화의 6단계를 제시했어요. 1단계는 경청하고 관심 보이기입니다.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내담자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2단계는 정확하게 반영하기입니다. 지금 매우 외롭다고 하셨네요. 처럼 요약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3단계는 마음 읽기입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알아차려 명료화해주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과거 및 생물학적 배경으로 이해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당연해요. 5단계는 현재 맥락에서 타당화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6단계는 근본적 진실성입니다. 치료자가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십시오. 지금 매우 외롭고 절망적이시군요는 2단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는 5단계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타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담자의 방어가 내려가고 비로소 치료자의 제안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BT는 매우 체계적인 4가지 기술 모듈을 제공해요. 먼저 수용 기반 기술 2가지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을 비판단적으로 인식하는 기술이고 고통 감내는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견디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변화 기반 기술 2가지입니다. 감정 조절은 감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며 대인관계 효율성은 관계를 지키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특히 마음 챙김은 핵심 기술입니다. 나머지 3가지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 체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 없이 고급 기술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마음 챙김 없이는 다른 기술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 개념인 지혜로운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2가지 극단을 경험하곤 하죠. 어떤 때는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결정합니다. 너무 화나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 이게 감정적 마음 상태예요.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죠.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맞아.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합리적 마음 상태예요. DBT가 추구하는 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감정적 마음과 합리적 마음이 겹치는 가운데 부분. 바로 여기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내 감정의 에너지와 메시지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성적 판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상태. 직관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깊은 지혜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가장 현명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이 지혜로운 마음을 더 자주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왓 기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관찰하기는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요. 묘사하기는 관찰한 것을 사실 그대로 언어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는 관찰 가능한 생각이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는 해석이자 판단이에요. 참여하기는 현재 활동에 온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땐 설거지에만,
대화할 땐 대화에만 완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우 기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비판단적으로는 좋다 나쁘다의 꼬리표를 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리네아는 이를 테플론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생각이 들러붙지 않고 미끄러져 나가게 하는 거죠.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는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이것이 지금 나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에 집중하는 실용적 태도예요. 이제 고통감내 모듈의 위기 생존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가 극심한 위기 상황이거나 충동이 폭발하기 직전일 때 사용하는 급처치 기술들이에요. 이때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스탑 기술은 충동적 행동을 막는 4단계 과정입니다. S는 스탑, 하던 행동을 즉시 멈추기. T는 테이크 어 스텝 백,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O는 오브저브,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관찰하기. P는 프로시드 마인드풀리, 마음 챙김하며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기입니다. 팁 기술은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직접 바꿔서 감정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T는 템퍼리처, 찬물로 얼굴 온도를 낮춰서 잠수 반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I는 인텐스 엑서사이즈, 20분 정도 격렬하게 운동해서 감정적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발산하기. P는 페이스트 브리딩,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P는 페어드 머슬 릴렉세이션,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기입니다. 액셉트 기술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7가지 방법이에요. 액티비티즈는 다른 활동에 몰두, 컨트리뷰팅은 타인을 돕기, 컴패리즌즈는 더 힘든 상황과 비교, 이모션즈는 반대 감정 유발, 푸싱 어이는 고통스러운 생각을 잠시 차단, 소트즈는 인지적 과제로 생각 채우기, 센세이션즈는 강한 신체 감각으로 주의 분산입니다. 이 기술들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견디는 방법들입니다. 위기를 넘긴 후에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할 여유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급성 위기는 넘겼지만 현실 자체가 여전히 고통스럽다면 이때 필요한 게 완전한 수용, 즉 레디칼 액셉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완전한 수용은 이 현실이 좋다 라고 동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다 라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좋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 즉 페인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거부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저항할 때 고통은 괴로움 즉 서퍼링이 됩니다. 완전한 수용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과거와 현실과 싸우느라 쓰던 막대한 에너지를 절약해서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완전한 수용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변화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감정 조절 모듈이에요. 많은 내담자가 감정을 적으로 여깁니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DBT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모든 감정에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화는 나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이고 공포는 위험에서 도망치라는 신호죠. 슬픔은 도움을 요청하라는 신호이고 기쁨은 이것을 계속하라는 신호예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기술들을 볼게요. 플리즈 기술은 감정 조절의 기초가 되는 생리적 관리예요. 플레전트 액티비티는 즐거운 활동, 레벨 오브 액티비티는 적절한 활동 수준, 어보이드 알코올은 알코올 조절, 슬립은 충분한 수면, 엑서사이즈는 규칙적인 운동, 신체가 건강해야 감정도 안정됩니다. 반대 행동 기술이 특히 강력해요. 불안하면 회피하고 싶죠. 그 반대로 참석하는 거예요. 우울하면 쉬고 싶죠. 반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감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역설적으로 감정이 변화합니다. 문제 해결 기술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일 때 사용합니다. 문제 정의, 선택지 생성, 평가, 결정, 실행의 체계적 과정이에요. 마지막 모듈인 대인관계 효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술들이에요. 대인관계 효율성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관계 유지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키기. 자존감 보호는 나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이 세 가지 목표를 상황에 따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디어맨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어맨은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에요. D는 디스크라이브,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판단이나 해석 없이 사실만 말하는 거죠. E는 익스프레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기. A는 어서트,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요구하기. R은 리인포스, 요청을 들어주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기. M은 마인드풀,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중하기. 상대방의 공격에도 휘둘리지 않기. A는 어피어 컨피던트, 목소리 톤, 자세, 눈맞춤 등에서 자신감을 표현하기. N은 니고시에이트, 필요하다면 타협점을 찾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께 논문 마감 연장을 요청한다면 교수님, 요즘 연구실 일과 병행하면서 보고서 마감이 너무 촉박합니다. 디스크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입니다. 마감 기한을 일주일만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서트입니다. 그러면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인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기분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G는 젠틀, 부드럽게 접근하기. I는 인트러스티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V는 밸리데이트,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인정하기. 타당화를 사용하는 거죠. E는 이지 매너, 여유롭고 편안한 태도 유지하기. 패스트는 자존감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F는 페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대하기. A는 노 어폴로지즈, 과도한 사과를 피하기. 자신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과하지 않기. S는 스틱 투 밸류즈,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T는 트루스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 세 가지 기술 세트를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대인관계 효율성의 핵심입니다. 이제 DBT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BT는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포괄적 치료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진행됩니다. 개인 치료는 주 1회 약 50분 진행되며 일기 카드를 바탕으로 진환주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치료 목표를 설정합니다. 집단 기술 훈련은 주 1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며 우리가 배운 4가지 모듈을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마치 대학 수업처럼 진행되고 숙제도 있어요. 전화 코칭은 DBT의 독특한 요소입니다. 내담자가 일상에서 위기를 겪을 때 치료자에게 전화해서 배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짧게 코칭받는 겁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기술을 일반화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치료자 자문팀은 치료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를 지지하고 소진을 방지하는 시간입니다. 치료자를 치료하는 거죠. DBT의 핵심 도구인 일기카드와 행동연쇄 분석도 살펴보겠습니다. 일기카드는 내담자가 매일 자신의 감정 강도, 자살이나 자해 충동, 사용한 기술 등을 기록하는 자기 관찰 도구예요. 행동연쇄 분석은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마치 수사하듯 정밀하게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촉발 사건부터 취약성 요인, 생각, 감정, 행동의 연쇄, 그리고 단기 및 장기 결과까지 모두 분석해서 어느 지점에서 개입할 수 있었는지 찾아내는 거죠. DBT는 치료의 우선순위가 매우 명확한 치료법입니다. 상담 중에 내담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라고 울면서 동시에 죽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다뤄야 할까요? DBT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1차 목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 감소. 자살 시도, 심각한 자해가 최우선입니다. 내담자가 살아있어야 치료도 가능하니까요. 2차 목표는 치료를 방해하는 행동의 감소입니다. 결석, 지각, 치료 거부, 숙제미 이행 같은 행동들이에요.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2번째 우선순위입니다. 3차 목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 감소. 물질 남용, 대인관계 문제, 실직, 주거 불안정 같은 문제들이죠. 4차 목표는 행동기술의 습득 및 일반화. 이제야 4가지 모듈의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훈련하고 일상에 적용합니다.
이 위계는 주로 1단계 치료에서 매획이 무엇을 다룰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치료자가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치료의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이에요. 왼쪽의 치료 단계도 살펴보세요. 전 치료 단계에서 동기를 형성하고 1단계에서 행동 조절, 2단계에서 트라우마 후유증, 3단계에서 삶의 질 향상, 필요시 4단계에서 영성과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DBT를 다른 제3의 물결 치료법들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 명확해집니다. CBT는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로 역기능적 사고를 수정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변화 중심 치료예요. 액트는 수용 전념 치료로 고통을 수용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 게 핵심인 수용 중심 치료죠. DBT는 이 둘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CBT의 정교한 변화 전략과 액트의 수용 및 마음 챙김을 모두 활용하면서 특히 정서 조절과 대인관계 기술에 매우 구조화된 모듈을 제공하는 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철학적 배경을 보면 DBT는 해겔의 변증법, 선불교의 마음 챙김, 그리고 생물사회학적 이론을 통합한 독특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질환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DBT는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감정 조절 장애와 충동성이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DBT는 CBT나 액트의 하위 기법이 아니라 이들과 나란히 발전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모형입니다. DBT의 효과성은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실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마샤 리네안의 1991년, 1993년 획기적인 연구 이후 수많은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DBT의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특히 자살 시도 감소, 자해 빈도 감소, 정신과 입원 일수 감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메타 분석 연구들에서도 중등도 내지 큰 효과 크기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어요. 경계성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약물의존, PTSD, 폭식장애 등 정서 조절 장애와 충동성이 핵심 문제인 다양한 장애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DBT는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증거 기반 치료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DBT의 방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 생물사회학적 이론은 취약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변증법적 사고는 상호연관성, 대극성, 변화라는 세 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핵심 전략에서 타당화는 수용 전략의 핵심이며 6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증법적 균형은 수용과 변화를 통합하는 DBT의 근본 원리입니다. 4가지 기술 모듈이 있었죠. 마음 챙김은 화 3가지와 하우 3가지,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개념을 포함합니다. 고통 감내는 위기 생존 기술들과 완전한 수용으로 구성됩니다. 감정 조절은 플리즈, 반대 행동, 문제 해결 기술을 포함합니다. 대인관계 효율성은 디어맨, 기브, 패스트로 구성됩니다. 치료 구조는 4요소와 핵심 도구들, 그리고 명확한 치료 목표 위계가 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DBT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 것입니다. 각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할 때 꼭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타당화 6단계는 순서가 중요해요. 경청, 반영, 마음 읽기, 과거, 현재, 근본 순서로 기억하세요. 치료 목표 위계 4단계도 순서가 핵심입니다. 생명 위협, 치료 방해, 삶의 질, 기술 습득 순서죠. 마음 챙김의 확 기술 3가지와 하우 기술 3가지도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디어맨의 전체 약자와 각각의 의미는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활용되니까 완전히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브는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고 패스트는 자존감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이 구분도 명확히 하세요. 고통 감내의 스탑, 팁, 억셉트 전체 내용도 중요합니다. 4가지 모듈을 수용 기반과 변화 기반으로 분류하는 것도 DBT 이해의 핵심이에요. 생물사회학적 이론, 지혜로운 마음의 정의, 변증법적 균형 개념. 이 3가지는 DBT의 이론적 토대입니다. 이 개념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DBT를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긴 시간 동안 DBT라는 깊고 넓은 치료의 세계를 함께 탐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DBT의 철학적 깊이부터 실용적 기술 그리고 실제 치료 구조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DBT는 단순히 내담자를 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 접근법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치료자 자신의 삶도 더 균형 잡히고 지혜로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수용과 변화의 균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 번 복습하시고 특히 바로 전 페이지의 핵심 개념 정리는 자주 확인하세요.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샤 리네안의 DBT 스킬 트레이닝 매뉴얼이나 한국어 번역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상담 및 임상 실무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